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도형의 둘레,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다각형의 둘레. 자,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다각형. 자, 정다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다각형이라는 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얘기하고요. 정다각형이라는 건 다각형 중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정다각형의 정의, 뜻에 의해서 정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둘레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둘러싼 길이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정다각형의 둘레라는 건 정다각형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싼 길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다각형은 모든 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예로 나와 있는 정사각형과 정오각형의 둘레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면 둘레가 나올 텐데 그 네 변이 모두 길이가 같기 때문에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그래서 둘레가 20c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오각형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 마찬가지 둘레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변 5개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길이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한 변 길이가 4cm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 그래서 둘레가 20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만 잘 알고 있다면 둘레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다각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각형의 둘레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사각형의 둘레입니다. 자, 사각형의 둘레라는 거는 사각형이 변이 4개인 다각형을 얘기하니까 둘레를 구하려고 한다면 4변의 길이를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붙여준 사각형들은 그 도형의 성질, 특징에 의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둘레예요. 자,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같은 거죠, 길이가. 그래서 지금 가로 길이가 3cm, 세로 길이가 2cm인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로 2개, 세로 2개로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구해보면 가로 2개, 세로 2개. 그래서 둘을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상태로 그대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하고 그 더한 값이 2개예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을 아랫줄의 식으로 바꾸는 것 또는 아랫줄의 식을 위에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테지만 연산 법칙 중에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적게 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2번 하지 않고 똑같이 곱하기 2 할 거니까 먼저 더한 후에 곱하기는 한 번만 계산할게 라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물론 하나씩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해도 되고 각각 가로 2개, 세로 2개를 계산해서 더해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수가 복잡해지고 커진다면 그렇다면 먼저 가로 하나, 세로 하나를 더한 후에 그렇게 가로 하나, 세로 하나가 두 쌍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번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 방법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5 곱하기 2니까 둘레가 10cm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둘레. 마찬가지 평행사변형도 네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다면 네 변의 길이를 다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변의 길이만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3cm짜리 두 개, 2cm짜리도 두 개죠. 자, 그럼 마치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냥 두 개씩. 그러면 한 변 3cm짜리가 두 개, 2cm짜리가 두 개 있어요. 얘네들을 합할 거예요. 해도 되지만 3cm짜리 하나, 2cm짜리 하나가 각각 두 쌍이 있어요. 라고 묶어서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둘레가 10cm가 되겠네요.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굳이 약속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사각형의 성질만 알아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각형 중에 마름모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죠? 그렇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해요. 그러면 마치 정다각형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마름모의 한 변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 사각형이니까 4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마름모예요. 이 마름모의 둘레는 2cm짜리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 길이 8cm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둘레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다각형의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다각형이냐에 따라서 그 다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위를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길이의 단위도 알고 있고 무게의 단위도 알고 있고. 자, 우리가 이 넓이의 단위, 이제 배울 넓이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이의 단위 중에서 1cm라는 단위를 알고 있죠. 이 넓이의 단위에도 그 센티미터 또 미터와 관련된 넓이의 단위, 킬로미터와 관련된 넓이의 단위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1cm 옆에 약간 위쪽에 지금 2가 붙어 있는 단위가 보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위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어요. 이 2를 우리가 제곱이라고 읽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1제곱센티미터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약속했고 요렇게 쓴다고 쓰는 법도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배운 넓이 단위예요. 자, 그러면 이 1제곱센티미터라는 이 단위 도형, 한 변이 1cm인 단위 도형을 이용해서 다각형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밑에 보면 모는 종이 위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노란색 사각형이 가로에 1제곱센티미터 도형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쵸,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2개씩 3줄이 있죠. 그래서 모두 6개의 1제곱센티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 한 칸이 지금 1제곱센티미터를 나타내니까. 자, 그렇다면 1제곱센티미터가 6개 있는 상태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6칸이니까 1 곱하기 6 해서 6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약속했고, 우리가 그 1제곱cm가 도형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제곱cm라는 넓이의 단위를 배웠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가지고 몇 개가 도형 안에 들어가는지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마다 모는 종이 위에 그리고 그 안에 1제곱cm가 몇 개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개수를 세기에는 너무 그죠. 복잡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원리는 그것과 같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규칙을 찾아냈어요. 자, 먼저 직사각형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는 종이 위에 노란색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 직사각형은, 이 모는 종이는 한 칸이 1제곱cm인 넓이에요. 그러면 1제곱cm는 한 변 길이가 1cm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1cm. 여기도 1cm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요 한 칸이 그림 안에 이 직사각형 안에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따져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길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가로에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고 있죠, 가로가. 그러면 가로가 3cm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잘 보이는 걸로 써볼게요. 자, 가로 길이는 3칸이니까 3cm예요. 그럼 세로는요? 하나, 둘. 그쵸? 세로는 2cm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 단위 넓이인 한 변 길이가 1cm인 이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로 따질 건데 지금 가로가 3cm니까 3cm 안에 1cm가 몇 개 들어가요? 그쵸? 3개 들어가죠. 그렇게 3개씩 세로가 2cm니까 몇 줄? 2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개수는 3 곱하기 2, 그래서 6칸. 이렇게 계산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직접 세어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 계산식이 이 3 곱하기 2라는 계산식이 무엇과 같아요? 그쵸.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가 몇 cm인지 세로가 몇 cm인지를 따져줘서 가로의 이 단위 넓이 이 정사각형 1제곱cm인 이 단위 넓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렇게 세로에 몇 줄이 있는지로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식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 식이 나왔는지 과정까지도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가로 길이가 2cm, 세로 길이가 4cm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가로에 1제곱cm짜리 정사각형이 2개 들어가고 그렇게 세로에 4줄이 있으니까 전체 8개가 포함된다. 그래서 8제곱cm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죠.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자,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직사각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지금 한 변 길이가 3cm죠.
한 변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안에 1제곱cm의 단위 넓이 사각형이 9개 들어가 있어요. 가로 3개, 세로 3개. 그래서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지만 그 의미는 가로에 1제곱cm짜리가 정사각형이 3개 들어가고 그렇게 세로에 3줄씩 있다. 그래서 전체 9개를 포함하기 때문에 넓이가 9제곱cm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한 변 길이 2c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쵸?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가로에 2개씩 세로 2줄 있어서 전체 4개 포함하고 따라서 넓이가 4제곱cm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2가지 더 배워볼 건데요. 먼저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 단위,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쵸? 미터의 위쪽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이를 우리가 제곱이라고 읽는다고 했으니까 1제곱미터라고 읽는 단위예요. 1제곱cm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였으니까 그 규칙에 맞춘다면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약속했고, 자,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개의 넓이를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죠? 1제곱cm와 1제곱미터. 그러면 길이 단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둘 사이의 변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즉 1제곱미터가 몇 제곱cm인지. 자, 근데 얘는 물론 뭐 외워둬도 좋겠지만 그 의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1제곱미터와 1제곱cm의 관계.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이 단위는 변환할 수 있죠. 그래서 1m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쪽에 100cm로 나타내기도 했어요. 왜? 1m는 100cm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1m 곱하기 1m. 그래서 앞에 있는 숫길이 1 곱하기 1은 1, 그리고 미터도 2번 곱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곱이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게 수든지 문자든지 2번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위가 왜 제곱이라는 2가 왜 붙었는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m를 우리가 100cm로 바꿀 거예요. 얘는 사실은 의미는 같지만 모양만 다른 거죠. 그래서 1m 대신에 100cm, 다시 1m 대신에 100cm를 곱했어요. 그럼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 될 거고요. 그리고 cm 2개 곱했으니까 제곱 cm가 됐죠. cm를 2번 곱했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의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를 미터로 계산했을 땐 1제곱미터, 센티미터로 계산했을 때는 10,000제곱센티미터가 됐으니까 결국 1제곱미터가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은 의미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바로 이 내용이겠죠.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다. 근데 왜 만이 됐다? 그쵸. 1m 곱하기 1m 1m 곱하기 1m가 1제곱미터니까 1m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100 곱하기 100은 10,000제곱센티미터가 된 거다. 이렇게 의미로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보다 조금 더 큰 넓이의 단위 1제곱미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올 단위는 1제곱미터보다도 조금 더 큰 넓이 단위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이제는 읽을 수 있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을 거예요. 자, 이 위쪽에 작은 2가 뭘 나타낸다? 킬로미터가 2번 곱해졌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한 변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킬로미터라고 약속했어요.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 변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다. 자, 요렇게 크기를 맞춰서 쓰고요. 읽는 거 1제곱킬로미터로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겠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쪽에는 이 1km를 미터로 바꾼 길이 즉 1000m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왜? 1km가 1000m라는 거 우리 길이 단위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 곱하기 한 변 길이.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1km 곱하기 1km. 그럼 숫길이 1 곱하기 1은 1이 될 거고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 2번 곱했어요. 제곱킬로미터 붙여주겠죠. 그래서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1km를 미터로 바꾸면 1000m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니까 1000m 곱하기 1000m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저 10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미터 곱하기 미터, 제곱미터. 그래서 같은 사각형을 제곱킬로미터로 계산했을 때, 제곱미터로 계산했을 때 두 개의 의미가 같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다? 100만 제곱미터다라는 단위 사이의 규칙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1 곱하기 1 킬로미터로 길이를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미터로 나타냈을 때 1000 곱하기 1000. 그래서 100만 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넓이 단위 3개 배웠죠.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까지. 이 셋 사이의 단위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